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권 금추 14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5행까지 읽겠습니다. 금추 신천지 미국의 행복의 종자를 몇 번이고 부리면서 야마모토 신이치의 평화여행은 계속되었다. 그가 가는 곳은 희망의 빛이 쏟아지고 즐거운 환희의 파도가 퍼져갔다. 10월 6일 아침 신이치 일행은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시애틀로 향했다. 제트기로 서해안을 북상하는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항공여행이다. 해외 담당의 보고에 의하면 시애틀에는 20명 정도의 멤버가 있으나 아직은 자담회조차 열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 이번 방문에 대해서도 편지로밖에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중 나올 수 있는 멤버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불안감이 더해지는 여행이라고 해도 좋았다. 오전 10시가 지나 제트기는 시애틀에 도착했다. 그런데 공항에는 의외로 십수명의 버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일행의 모습을 보자 멤버들이 달려왔다. 고맙습니다. 신이치는 손을 들며 미소로 답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작년 3월 일본을 출발할 때 본부로 찾아뵈었던 사람입니다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이치는 부인의 이야기에서 미군인 남편과의 불화를 느꼈다. 그리고 일가의 활약이야말로 행복의 기반임을 호소하며 격려로 청년부 체육대회의 기념메달을 증정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막 걷기 시작한 사내 아이와 3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치맛자락에 매달리듯 서 있었다. 사내 아이는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에 태어났을 것이다. 부인의 밝은 표정에서 일가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신이치는 기뻤다. 한마디 격려로 인생이 크게 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신이치는 순간의 만남을 소중히 하며 진심으로 벗을 격려하는 데 항상 유념하고 있었다. 귀여운 아기군요. 신이치는 허리를 굽혀 사내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한 손으로 코트 주머니를 뒤져 링컨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센트 동전을 꺼내 사내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미안, 선물 줄 게 없네. 사내아이는 신이치 품 안에서 동전을 움켜쥐며 와 하고 소리 지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어린아이를 안아올려 달래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친근감 넘치는 모습을 접하자 긴장한 부인들의 표정이 곧 부드러워졌다. 카메라를 손에 든 젊은 부인이 외쳤다. 선생님, 기념 촬영을 해주세요. 예, 그럽시다. 모처럼 이렇게 와주셨으니 신이치를 중심으로 모두가 나란히 서려고 하자 그는 살짝 뒤로 물러났다. 모두 의아한 얼굴로 신이치를 보았다. 여러분이 앞에 서세요. 나는 뒤에서 찍겠습니다.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이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회장으로서 광선요포를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그늘에서 동지를 위해 진력하는 데 있었다. 신이치의 말에 멤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갖고 있던 회장에 대한 이미지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이치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세간의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행동과는 정반대로 스스럼 없는 데다가 또 인간의 따뜻함과 성실함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신이치는 말했다. 그럼 숙박할 호텔로 갑시다. 와 하고 환호상에 올랐다. 모두들 대단히 기뻐했다. 그런데 동행 간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몰려가도 괜찮을지에 대해 안절부절했다. 몇 대의 차로 나누어 타고 호텔로 향했다. 시애틀은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풍광명미한 도시였다.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엘리어트만을 따라 바다가 가까운 곳까지 구릉이 뻗어 있고 우거진 나무숲 저편에는 후지산을 닮은 레이니어산 정상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위도는 홋카이도 북단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온은 도쿄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대안의 올림픽 반도가 가로막고 있고 내륙에서 부는 한풍은 동쪽으로 가로놓인 캐스케이드 산맥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 기온이 섭씨 5도라고 한다. 그래도 상하이 섬 하와이를 거쳐온 신이치는 상당한 추위를 느꼈다. 일행이 숙박할 호텔은 시내 중심지에 있었고 창밖으로 배들이 오가는 엘리어트만이 잘 보였다. 멤버들이 신이치 방에 들어서자 그곳은 마치 좌담의 장소처럼 되고 말았다. 각자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근황을 보고했다.
모두들 그의 방문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하면서 감격한 나머지 울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신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자, 모처럼의 간담 개인이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질문해 주십시오. 멤버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연달아 질문을 쏟아부었다. 일에 대한 고민도 있는가 하면 병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한 미국인 장녀는 영어로 표기된 근행책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때까지 영어로 된 근행책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는 멤버는 남의 근행을 듣고 귀로 익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상당히 힘드셨겠군요.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신씨는 귀국 후 곧바로 이 일을 추진했다. 그는 어디에 있어도 항상 동지와 솔직한 대화를 하고자 노력했다.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요망사항을 이끌어내어 전진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일일 경우에는 며칠을 고민하면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적지 않았다. 진실한 대화에는 동고가 있고 허락이 있으며 공감이 있다. 대화를 잊은 지도자는 권위주의, 관료주의로 타락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 씨의 마음은 언제나 광선유포의 제일선에서 고토하는 동지와 함께 있었다. 아니 그 자신이 최전선을 뛰어다니는 젊은 투장이었다고 해도 좋았다. 질문에 답하면서 신 씨는 공항에 마중 나온 멤버들 가운데 아직 호텔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된 일일까? 그는 대화 도중에 몇 번이고 이 말을 되풀이했다. 질문이 거의 끝났을 무렵 콰당하고 큰 소리가 나며 방문이 열렸다. 모두 일제히 그쪽을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맨발로 한 손에는 하이힐을 쥐고 또 한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큰 녹음기를 든 몸집이 약간 큰 일본계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바닥에 놓으며 어깨로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얼굴 전체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신씨가 물었다. 부인은 거친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공항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탄 차를 미처 따라오지 못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습니까? 고생이 많았군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신씨는 미소로 부인을 맞았다. 그녀의 이름은 디에코 굿맨이라고 했다. 전날 차로 몬테나주를 출발하여 눈 덮인 로키 산맥을 넘어 이른 아침에야 겨우 공항에 도착하여 일행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런데 호텔로 가던 도중 일행이 탄 차를 놓친 것이다. 시애틀 지리를 모르는 그녀는 호텔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고심한 끝에 겨우 호텔을 찾았으나 호텔에서 깨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말았다. 거기서부터 대형 녹음기를 들고 호텔을 향해 걸었다. 그 녹음기는 몬테나에서 자신이 입회시킨 사람들에게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를 들려주고 싶어 새로 구입한 것이었다. 대형 녹음기는 여자 힘으로 들기에는 너무도 무거웠다. 몇 미터 걷자 팔이 아파왔다. 게다가 신고 있던 신발은 산지 얼마 안 된 하이힐이었다. 이것이 발에 맞지 않아 금방 물집이 생겼다. 녹음기 무게와 아픈 발 때문에 그녀는 몇 번이고 소리를 지르며 멈춰서야만 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야마모토 회장이 이미 어딘가로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했지만 거리를 좀처럼 좁힐 수 없었다. 어느덧 눈물이 솟았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하의를 벗고 맨발이 되었다. 무거운 녹음기를 든 채 물집이 생긴 발로 걷는 고통은 부끄러움이나 체면을 잊어버릴 만큼 컸던 것이다. 신씨는 부인이 가지고 온 녹음기를 보며 말했다. 고맙군요. 동지를 그토록 생각해 주시다니 기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만큼 존귀한 건 없습니다. 그 말에 디에코 군면에 가슴을 울렸다. 신씨의 얼굴을 퍼뜩 보았다. 선생님, 뭔가 말하려 했으나 목이 메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괴로움이 안개가 걷히듯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디에코 군면은 3년 전 일본에서 어머니가 암에 걸려 의사에게 앞으로 6개월 생명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자 입회를 결심했다. 어머니에 대해 고뇌하다가 불법 이야기를 듣고 소개자의 지도대로 온 힘을 다해 신심에 힘썼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 재검사를 받았을 때 모친의 암 증상은 깨끗하게 없어졌다. 그 후 그녀는 직장에서 알게 된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리고 낯선 타국 생활에 향수는 나날이 깊어갔다. 그녀는 일본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진지하게 신심에 힘썼다. 입회하는 멤버가 1명, 2명 증가하여 이윽고 10명이 넘어섰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귀국하면 여기에 남은 멤버를 도대체 누가 돌봐줄까? 오로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신심에 힘쓰고 홍기에 주력한 일이 도리어 귀국을 망설이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녀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사명의 자각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러던 차에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 일행의 미국 방문 소식을 듣고 그녀는 어떻게든 회장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밤새 차를 운전하여 달려온 것이다. 모두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만큼 존귀한 건 없습니다. 라는 신이치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감격과 함께 결의가 솟구쳤다. 이 미국 땅에서 싸우자. 나를 신뢰하고 신심을 시작한 동지를 위해 인간성의 광채란 이타의 행동에서 나오는 빛이다. 벗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에고의 껍질을 부수고 자신의 경애를 크게 넓히고 연마하는 길이 있다. 신이치는 몬테나 땅에서 법을 구하여 찾아온 부인의 한결같은 구도의 모습이 기뻤다. 광활한 미국 각지에서 강포의 사명에 살아가는 지용의 벗이 용출하고 있음을 느꼈다. 실로 세계 강포의 때가 도래한 것이다. 신이치는 호텔에 모인 멤버에게 영업한 하케 속에 서인 창가 하케, 또 소카 하카이와 환이라는 글자가 물들인 수줍보를 선물했다. 신이치와 대화를 끝내고 멤버가 돌아간 것은 오후 1시가 지나서였다. 쉴 틈도 없이 전력으로 쥐도 격려에 임한 신이치는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동행 멤버와 시애틀 시내를 견학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 차로 시가지를 나오자 마사키 나가야스가 어느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생님, 이 레스토랑에서는 스테이크가 1달러 15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싼 레스토랑은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식사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일행은 이번 여행에서 절약을 모토로 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여비는 되도록 절약하고 모여든 현지의 벗들을 위해 음료수를 대접하는 등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자고 신이치가 제안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여행자 한 사람이 지참할 수 있는 외화는 하루 35달러, 당시의 환율은 1달러 360엔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거기서 꼭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제외하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식대밖에 없었다. 일행은 이 여행 기간 동안 주로 호텔 레스토랑 등을 이용하고 본격적인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 대개 커피와 토스트로 끝내고 핫도그를 사서 먹든지 아니면 셀프 서비스 카페테리아에서 때웠다. 그리고 가끔은 값싼 중국 요리집을 찾아 영양을 보충했던 것이다. 그런 만큼 1달러 15센트 스테이크는 고마운 일이었다. 모두 기뻐하며 그곳으로 들어가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그러나 나온 스테이크는 마치 구두미창처럼 딱딱하고 아무런 맛이 없었다. 스테이크의 본고장인 미국도 별게 아니군요. 기요하라가스가 야마다이라 슈에이에게 말했다. 이런 값이라면 다소 맛이 없어도 할 수 없지. 살이 질기긴 해도 간장만 있으면 제법 맛이 날 것 같은데. 신이치는 그런 두 사람의 실없는 대화를 들으며 적어도 식사 정도는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시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생활고 속에서 투쟁하는 현지의 멤버들을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근검절약하여 조금이라도 동지를 위해 진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광선유포의 리더이며 그 모습과 진심의 사람들은 신뢰한다. 이런 스테이크라서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하케는 소욕지족으로 나갑시다. 특히 간부가 검소하고 청렴함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치는 미소를 머금으며 모두에게 말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일행은 시애틀 거리를 산책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초로의 남성을 발견했고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헬로, 일은 어떻습니까? 마사키가 그것을 영어로 전하자 남성은 일본 분이신가요? 라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신이치를 보고 그는 부침성 있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제 일본의 프린스와 프린세스를 보았소. 당시 황태자인 아키히토 전왕과 미츠코비가 미일 수호 100년을 기념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으로 어제까지 미국을 방문했던 것이다. 9월 22일에
일본을 출발한 황태자 부부는 하와이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뉴욕, 시카고 등을 거쳐 시애틀로 들어왔다. 그리고 전날인 5일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 일본 정원에서 개최된 일본계 미국인의 환영대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마지막 방문지인 포틀랜드를 향해 그날 밤 귀국길에 올랐던 것이다. 이번에 미국 방문은 황태자 부부로서는 첫 해외 방문이었다. 구두 닦는 남성의 이야기로는 시애틀시 전체가 성대히 환영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실은 이해 6월로 예정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미 안보 조약의 비준을 둘러싼 혼란 때문에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되었기에 미국인의 대일 감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런 만큼 미국민의 반응이 염려되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때묻지 않은 커플의 미국 방문에 미국민 대부분은 호감을 보이며 친일의 감정을 느낀 듯 싶었다. 신이치는 황태자 부부의 미국 방문이 성공리에 끝났다는 것을 알고 안도했다. 일행은 잠시 차로 시가지를 돌아본 후 호텔로 돌아왔다. 그 무렵부터 신이치의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슴에서 목덜미까지 심하게 가렵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니 가슴과 목뿐 아니라 얼굴도 붉게 부어 있었다. 전신 두드러기였다. 그뿐 아니었다. 얼마 후 배가 꾸르륵거리며 통증이 오더니 설사가 시작되었다. 열도 상당히 있는 듯했다. 신이치는 잠시 쉬고 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에 누웠으나 발열 때문인지 오한으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잠시 침대 위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점심때 먹은 스테이크가 몸에는 맞지 않은 듯 싶었다. 게다가 시차로 인한 피로와 수면 부족, 상하의 하와이와 온도차가 심했던 것까지 겹쳐 원래 병약한 그의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것이다. 지참해온 약을 먹었으나 가려움도 설사도 오한도 좀처럼 낫지 않았다. 이날 밤에는 좌담회가 잡혀 있었다. 언제까지 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주조 기요시가 서 있었다. 주조는 두드러기가 번진 신이치 얼굴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선생님, 어찌된 일입니까? 두드러기 같네. 설사도 조금 하고.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괜찮네. 약도 괜찮네. 약도 먹었으니 좀 쉬면 좋아지겠지. 주조는 다짐하듯 말했다. 선생님, 오늘 자담회는 쉬십시오. 조금 전에도 많은 멤버를 만나시고 또 앞으로 여행이 계속되는데 몸 상태에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지만 모두 즐거워하며 기다리지 않는가. 그래도 만약 무리라도 하셔서 쓰러지신다면 큰일입니다. 자담회도 지구의 결성도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적어도 오늘만은 쉬십시오. 동지들을 생각한다면 좌담회를 불참한다는 자체가 신이치로서는 몸이 잘려나가듯 괴로웠다. 그러나 주조의 말에도 수긍이 갔다. 이제 막 시작된 해외 방문의 여행이며 더욱이 앞으로 캐나다와 브라질에도 가야 했다. 만약 병으로 쓰러져 더 이상 행동할 수 없다면 더 많은 동지를 슬프게 할 것이다. 거기다 두드러기로 부은 얼굴로 자담회에 임한다면 도리어 동지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주조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오후 5시가 지나 동행 간부들은 자담회에 갔다. 밖에는 비가 내렸다. 모두 떠나자 신이치는 침대 위에 정자하여 한동안 창재했다. 병마와 진검승부하는 투쟁의 기원이었다. 신이치는 창제 후 침대에서 쉬었다. 광선유포라는 장도의 여로를 가야 하는 자신의 몸이 이리도 병약한 것이 한심스럽고 분했다. 신이치는 제3대 회장으로서 1년부째 광선유포를 위한 여행길에 나선 5월 3일 밤 아내 미네코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그날 밤 늦게 신이치가 귀가하자 미네코는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아주 검소한 식탁이었다. 오늘은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찰밥이 아닐까 했는데 평상시와 마찬가지군. 신이치가 말하자 미네코는 미소를 띠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엔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오늘은 야마모토 집안의 초상날이니 찰밥은 짓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군. 신이치도 미소 지었다. 아내의 다부신 말에 그는 일순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으나 그 기계가 기뻤다.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었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앞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도 없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되면 아내로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미네코는 결연히 광선유포에 생애를 바친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아내로서 결의를 피력했던 것이다. 신이치는 평범한 행복 따위는 바라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광포에 희생되기를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다. 지금 아내도 같은 마음임을 알자 고마웠다. 그러자 그 희생은 자신들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 대신 동지의 가정에 안온하고 단란함의 꽃이 피기를 바라고 모두가 행복을 만끽하기를 원했다. 그것을 위한 자신의 인생이라고 그는 결의한 것이다. 미네코는 신이치에게 말했다. 찰밥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당신에게 회장 취임 축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럼 여행 가방이 좋겠소. 제일 크고 튼튼한 놈으로 부탁하오. 가방이요? 그런데 그런 큰 가방은 들고 어딜 가시려고요? 세계를 도는 거요. 도다 선생님을 대신해. 미네코의 눈동자가 빛내며 미소가 떠올랐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세계 강포의 여행이. 신이치는 빙그레 웃으며 끄덕였다. 신이치는 처음부터 광선유포에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다. 강포의 뜰에서 싸우다 죽어가는 것에 추호의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의사한테도 30세까지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어온 몸이었다.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사의 뜻을 이어받아 세계 강포의 제일보를 막 내딛었을 뿐인데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다. 신이치는 시애틀 호텔의 침대에 엎드려 자신의 허약한 몸을 원망스러워했다. 살고 싶다. 선생님께 한 맹세를 완수하기 위해 그는 남미의 호랭개교는 사자우와 같으니 어떠한 병인들 장애할 손가 어서 1124촉이라는 성운을 떠올리고 고열에 시달리며 기원했다. 더욱 심해진 비가 호텔방의 창문을 때렸다. 금주 14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